네, 일본 크루즈선에 있는 우리 한국인을 이송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를 띄웠습니다. 지금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고요. 내일 새벽에 크루즈선에 있는 우리 한국인 3명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 또 확진 환자가 1명 나와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지역 감염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협회는 1차 방역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크루즈선 우리 승무원과 승객 가운데 현재는 국민 4명 그리고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이 전용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과연 최종적으로 몇 명이 돌아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국내에서도 어저께 오늘 여행력이 없는 환자분이 3분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역학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사례 정의를 확대하고 또 많은 그런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유사한 환자들의 보고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국자에 대한 검역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책 등을 같이 두 가지의 그런 대응 체계를 같이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 일본은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현재 대응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인이 코로나19 대응 문재인 정부의 아베가 좀 배워야 한다는 컬럼을 썼습니다. 그러다 가스이로 상당히 유명한 극우 기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대응에 임하면서 한국은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차정 교수, 네. 그러다 가스이로 상당히 유명한 그렇죠. 논객이죠. 아주 논객인데 뭐 상당히 좀 지나치게 극우적인 네.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렇죠. 이 좀 혐한성 기사를 많이 썼던 이 대표적인 아베하고는 기자인데 상당히 또 친하고. 예, 아베하고도 친하고 예. 일본의 극우 세력들, 집권 세력들하고 특히 친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오늘 그 칼럼을 써서 한국 정부의 이번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대책들, 그 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칭찬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본 데서의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한국 정부나 또 이 지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그러셨던 분이 이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지금 제가 판례로 썼습니다만 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그 제3의 이 외국인이 시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그러다 이 지금 위원이 있었던 그 이 이야기를 보면 한국이 아무래도 그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마 그런 상당히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부와 또 민간이 상당히 합심을 해서 이러한 이 감염병을 이겨내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좀 서로 호흡이 잘 맞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또 언론이 예방방송, 뭐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회 자체에서도 상당히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서로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잘 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지난번 29번 그저께죠. 29번 환자, 30번 환자가 외국에 다녀오시지 않은 분, 그리고 또 이런 다른 분들하고 없는 분들이 노는 데 있어 또 31번 환자까지 노는 바람에 이제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더 초점을 맞출 시기가 예, 아닌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합니다. 좀 따로 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일본 산케이 신문에 코로나 가수기로 농객이 쓴 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장성철 소장, 아무래도 일본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서 좀 머뭇거렸던 측면이 있어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 방역이라든지 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고요. 결국에는 또 크루즈에 있는 그 어떤 병 환자들, 확진자들, 검역 그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좀 미진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상당히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 통해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역과 검역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WHO에서도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이거 모범 사례다라고 해서 이 방역과 검역, 치료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달라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종식될 때까지는 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의사협회하고 정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는 현재까지 방역 실패로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의사협회는 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의사협회장 개인적인 뭐 정치 성향을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분이 좀 정치 성향은 좀 있는 분이에요. 예. 계속 정부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내오셨고 사실은 초기에도 이랬거든요. 초기에도 중국은 전부 막아야 된다. 예. 금지해야 된다 했고 지금 29, 30, 31번이 나오면서 결국 이분들이 외국에 갔다 온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어떤 확진자라든지 접촉 경로도 없고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접촉 경로가 없다라기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보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은 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의 교류는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 일본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고요. 저는 한중일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뭐 가장 쉬운 거는 전부 막는 것이라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일본처럼 일본이 예전에 이런 식이었어요. 만약 적이 들어오면 그냥 일단 상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옛날 뭐 임진왜란 때도 보면 일단 상륙 못하게 하면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건데 저는 그냥 중국을 그냥 다 막아야 된다는 것이나 아니면 일본이 지금 유람선 자체를 상륙 못하게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상적인 교류라든지 경제 활동을 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나가는 것이지 지금 2명, 3명 이분들이 어쨌든 발견됐다고 해서 중국을 전부 입국 금지해야 된다.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학생 문제도 골치 아픈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측에서 우리나라 중국 유학생이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계약을 하면 이분들이 돌아오는데 뭐 대학 당국에서는 사실은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 수용을 못 하니까 다 막았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처럼 온라인에서 하고 이분들은 휴학을 해라 이러는 건데 예. 그것도 사실은 인권 문제도 있고 휴학할지 말할지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마 오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검역을 하고 예. 이분들은 왜냐하면 학교 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앱을 깐다든지 하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다 오지 말아라. 그럼 대학들도 아마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 거예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지금 어찌 보면 몇만 명씩 입국하고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 다 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현재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귀담아 들을 부분은 또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 농객까지도 현재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지 패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제 그 칼럼의 제목은요. 모든 재난은 인재다. 사람이 때문에 재난이 생긴다. 이런 제목인데요. 브로더 가세로가 쓴 게요. 예, 칼럼의 제목은 네. 모든 재난은 인재다. 근데 그 칼럼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모든 재난은 인재고 인재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다. 이게 칼럼의 주제입니다. 정치다. 그래서 이제 그 칼럼에서는 일본 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게 제가 이제 민관으로 점수를 매겼어요.
제가 보기엔 민 있잖아요. 국민들의 대응은 저는 90점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방 수칙이든 의료 체계든 언론 보도든 민의 대응은 90 이상이지만 관은 이게 좀 아직 아쉬움이 많아요. 처음에 그 한 3가지만 지적하면 중국의 교민들 이송할 때 그 혼선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어디에 하느냐, 신뢰 문제, 소통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이제 그 병은 과유불급이 적용 안 되거든요.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중국의 입국자 제한 문제나 유학생 문제 이것도 좀 되게 전향적으로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수의 관의 대응은 한 70 정도. 네. 민이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지금 일본에 묶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크루즈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공군 3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보냈는데요. 이게 대통령 전용기를 보낸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도 야당에서는 또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나요? 이번에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크루즈선에는 14명의 우리 국민이 탑승 중이며 모두 감염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2월 19일 승객 하선 시점 이전이라도 귀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탑승 국민들에게 귀국 의사를 확인하여 근본 국내 이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용기는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발하여 내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장성철 소장, 네. 지금 공군 3호기 네. 대통령 전용기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뭐죠?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2008년도에요. 3호기와 5호기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3호기의 정식 명칭은 공무수행 전용 군용기예요. 그러니까 1호기, 2호기는 대통령 전용기가 맞고요. 3호기, 5호기는 공무 전용 군용기인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렇게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일각의 이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좀 치적이다라는 식으로 좀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 아프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 가서 모셔오고 치료를 해야죠. 이런 부분은 잘하는 건데 괜한 오해 살 필요 없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대통령 전용기 관련해서 차장 교수. 제가 좀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 총리실 출입하고 그러니까 또 그 청와대 출입기 할 때 이 지금 그 공군 3호기, 5호기로 지금 통칭되는 이때 그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MB 정권 들었으면 이명박 정권 들었으면서 이게 대통령 전용기를 이 대한항공으로부터 1호기는 보잉 747, 2호기는 보잉 737을 도입을 해서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공군 전용기라고 공군에 1, 2, 3, 5호 이렇게 숫자가 붙는 거는 다 4대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지금 3호기하고 5호기가 당시 대통령 전용 1호기와 2호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저는 제트 엔진이 아니고요. 프로펠러 비행기고 지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지금 대통령 전용 1호기, 2호기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보잉 제트 비행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3호기, 5호기는 기존의 이전 정권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1호기와 2호기로 사용됐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3호기와 5호기로 됐는데 지금 그 공군에서 1호, 2호, 3호, 5호라고 붙는 것 자체가 이 좀 대통령이 특별하게 쓴다는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전용기로 봐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뭐 이 지금 판넬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지금 대통령 전용기 할 때 전자가 오로지 전자거든요. 예. 오로지 거기에만 쓰라는 거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필요할 때는 구를 전자. 전용한다. 그렇게 전용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대통령 혼자도 쓰지만 국민이 필요할 때는 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큰 이 논란거리가 될 거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짧게 예, 한마디 하면요. 저도 이제 공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면
비행기 이름을 붙일 때 나토 네임이 있어요. 이 비행기 사실 수송기입니다. CN235라고 불리는데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앞에 V가 붙었습니다. VCN235 이렇게 불러요. 그 V가 VIP예요.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VIP가 우리나라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대통령을 칭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어떤 전용으로 개조한 건 맞죠. 지금 말씀처럼 1호기, 2호기는 이제 민항기고 사실은 4호기는 없죠. 3호기, 5호기는 지금 군 수송기를 개조한 건데 저는 뭐 대통령 전용기, 그다음에 공군 3호기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예. 굳이 시비를 걸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V라고 붙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지금 저거는 13자리인가 뭐 그런 정도. 저거는 개조하기 따라 있다고 다른데 하더라고요. 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 큰 수송기는 C-130처럼 큰 게 이제 프로펠러 2개 달린 게 있는데 비행기 하나에 1개 달린 거라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도 탈 수 있게끔 아마 개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일본 멀지 않고 요코하마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네다 공항까지 그리고 지금 오는 사람들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비행기가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겠죠. 아마 이것 때문에 뭐 비행기를 따로 빌리기보다는 예. 기존에 뭐 있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뭐 이용하는 것 같고요. 아마 뭐 거리상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 그 주력 수송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운용 능력도 많고 이러니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정기. 저 전용기를 제가 한 서너 번 타봤거든요. 지금 저 비행기를? 제가 예. 저 비행기 타고 가오시마를 간 적도 있고요. 예. 가고시마에서 돌아온 적이 있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3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좀 공간이 앞에는 조금 넓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쪽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송이 온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마침 차지원 교수가 저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서정 변호사. 뭐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딱 논평하면요. 그냥 잘했다. 예. 토달지 말고 전용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하는 게 국가의 제1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잘했다. 제가 현 정권을 조건 없이 이게 그 칭찬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대인배라고 하죠. 예. 잘했으면 예,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하고 예. 못한 것은 또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죠. 예. 예. 일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잘 돌아와서 일단 건강한 상태로 온다고 하니까요. 또 와서 또 검사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아무 탈 없이 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